어떤 집에 살고 싶으십니까?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 100명이 그린 내가 살고 싶은 집이라는 그림 전시회를 통해 우리가 살고 싶은 집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림들 중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기발한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담긴 것들도 있었는데요. 여기 그러니까 토론하는 것, 부부 싸움하는 것. 이 11살 먹은 애가 그러니까 부모들이 뭐 또 애들도 자기가 보고 배운 점이 있어서 외국인들 눈에는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집들이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It's funny, everybody wants a garden, it seems. So yeah, it's good. More space they More want. space. Yeah. 그림을 통해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집에 대해 무엇을 바라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는 그동안 생각보다 오래 아파트에서 살아왔습니다. 아파트는 계속 살았죠. 결혼해서 계속 살았으니까 한 17, 8년 되죠. 몇 년 됐지? 10년? 거의 한 10년? 10년 넘게 살았습니다. 20년 정도. 한 20년. 거의 대부분을 아파트에서 살았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맨날 아파트에서만 살았어요. 계속 아파트 살아가지고 제 나이만큼 살았죠. 25년? 6년? 네. 우리에게 아파트란 무엇일까요? 이미 대다수의 주거 공간이 되어 있는 아파트. 아파트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서울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교육 여건이 좋아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이 단지 780세대는 모두 4인 가족이 가장 선호하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흔히 말하는 33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참여해 내가 살고 싶은 집을 그려보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여기서 EBS 다큐프라임에서 자기가 살고 싶은 집 그린다고 해서 그래서 왔어요. 꿈에 그리던 집은 좀 있어요. 뭐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늘 내가 생각했던 거 표현하는데 자신 있을 것 같은데요. 늘 마음속으로 꿈꿔왔던 집.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마음껏 상상력을 펼치며 그동안 꿈꿔왔던 집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어째 막상 구체적으로 그려보려고 하니 생각보다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너무 즉흥적인 것 같잖아요. 물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응? 미리 나눠주지. 저 친구 말이야. 나눠주지도 않고. 그냥 애들 하나 방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 뭐 마당이 있었으면 좋겠다. 굉장히 좀 두리뭉실하게 생각했던 거라서. 구체적으로 그릴 만한 그런 마음이 사실 없었는데 이제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한번 그려보니까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상상의 나래가 좀 펼쳐지는 것 같아요. 평소 집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긴 했지만 가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집을 원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볼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사진 왜 찍으셨어요? 할까요?
아이들이 어떤 집을 원하나 궁금해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 주거 공간을 결정할 우리 아이들은 어떤 집을 원하고 있을까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 100명과 이틀에 걸쳐 진행한 프로젝트.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담긴 내가 살고 싶은 집 그림들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완수했습니다. 다 그렸습니다. 저는 동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성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이사 갈 때 기술이 발달하니까 아이언맨 같은 거랑 뭐 과자의 집 같은 거랑 또 옆에 강이 있어가지고 그 옆에서 재밌게 친구들이랑 놀고요. 아파트요? 아파트야 코딱지 좀 너무 작죠 이거에 비하면. 이거는 5,000평도 넘을 것 같은데요. 단연 오락실이 제일 큰 곳을 차지하죠. 이게 게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술래잡기 할 때 제일 좋을걸요 여기가 아마. 부부싸움하는 곳을 따로 그려놓은 아이도 있었는데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 할 때 시끄러우니까 그냥 여기서 하게 하는 거고, 여기 태양 그림은 여기 카메라가 태양을 이렇게 비춰가지고 부엌에서 태양을 볼 수 있어요. 태양의 모습. 자기만의 밀폐된 공간을 독특한 구조로 그려낸 아이도 있었습니다. 6학년 정도 되니까 아파트 말고 또 혼자 살아보고 싶기도 하고, 네, 엄마 아빠 없이 또 저 혼자 집에 살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파트는 좀 싫은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사춘기가 온 것 같기도 하고, 네, 엄마 아빠보다는 친구들이 좋고, 네,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일단 잔디 구장을 만들었어요. 잔디 구장을 만들었고, 좀 그 에너지 전략 때문에 여기 태양열 전지판으로 인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든 이제 우리 단층 구조의 집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붉은 기와 지붕으로 옛날 집에 대한 향수를 표현한 분도 있었는데요. 옛날 게 아무래도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겉모습을 이렇게 하고 안에는 좀 현대적으로 하면은 독특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 좀 이런 기와집이 참 좋아서 지붕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밖에도 옥상에 새를 키운다든지 계단 대신 미끄럼틀을 놓는다거나 벌집 모양으로 집 구조를 그리는 등 그린 사람의 취향이나 개성이 드러나는 그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연 속에 위치한 집들이 많아 평소 도심 속 아파트에 살면서 얼마나 자연에 대한 갈증이 많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 경험이 반영된 장독과 텃밭, 그리고 한옥을 그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림들을 관찰하던 중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의뢰해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건축학자의 눈으로 보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100명이 그린 살고 싶은 집. 우리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새롭게 재해석됩니다. 이런 건 무지하게 인상 깊죠. 인상 깊다는 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림 속에 담긴 좌절과 욕망을 통해
사람들의 심리를 읽어낸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 그는 그림 중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눈여겨보았을까요?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는 없으면 안 되는 것들, 없으면 굉장히 불편한 것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싶은 집, 꿈꾸는 집에서는 아, 그게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아, 사진 찍어 보니까 이 건축가는 그림들을 분석하며 사람들의 공간 감각을 가장 눈여겨봤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 공간을 그려내는 어떤 그 솜씨가 초등학교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가 굉장히 저는 좀 놀랍고요. 이 전문가는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넘치는 아이들의 그림을 가장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린 걸로 추정되는 몇 개의 그림들은 역시나 이제 뭐 비행기를 본땄거나 뭐 성체를 본땄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이제 생각의 틀이 고정되지 않은 이제 어린 친구들이 그린 것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재밌고 흥미롭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집으로 나중에 구체화되면 훨씬 더 재밌는 집이 나오고 그렇게 되겠죠. 네 명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100명의 아파트 사람들이 그린 그림을 전격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람들이 살고 싶어한 집의 유형은 67%가 단독주택, 또 2층 집을 원하는 사람들이 45%나 돼 2층 집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택 총수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60% 거칠게 잡아서 60%쯤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아파트 이외니까 그게 꼭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는 아니죠. 그런데 이번 그 설문조사 결과 단독주택이 거의 7할 가까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했다기보다는 정말로 먼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밝힌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고요. 최근 그 아파트의 자산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의 변화와도 맥락이 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이 그림에서 가장 주목한 건 아이들 그림에 그려져 있는 CCTV였습니다. 어른들과 달리 아이들은 살고 싶은 집 여기저기에 CCTV를 그려넣은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전체 중에 제일 충격적인 그림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어린아이들이 예를 들면 뭐 CCTV를 5만 대다 설치해 놓은 그림을 그려서 시큐리티, 안전에 관한 문제를 거론했다든지 그건 나는 어린아이가 특별히 경험했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미디어를 통해서 얘기됐던 초등학생들의 성추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강박과 그걸로부터 비롯된 부모들의 철저한 훈육이라고 하는 게 그림에 그런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 아닐까. 저도 그 그림을 보고 굉장히 놀랐었는데 정말 이 아이가 뭘 이렇게 무서워할까, 뭘 이렇게 두려워할까, 그리고 정말 경험해서 두려운 걸까, 아니면 그런 정보를 계속 받았기 때문에 두려운 걸까. 그러니까 오히려 아주 재미난 게 나이 어린 친구들에 비해서 나이 든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로운데 오히려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위험이라고 하는, 사회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림에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은 조금 놀라운 그림이었었어요. CCTV도 많았지만 경호원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냥 집 이렇게 문 앞에 경호원 아저씨 한 명 딱 서 있는 그 그림을 그린 거는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호원까지 그려 넣어야 할 정도로 아이들은 안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문에 좀 특이하게 생긴 안전장치를 그려 넣었는데요. 아, 이거는 열쇠 대신 홍채 인식.
아, 홍채 인식? 네. 왜 홍채 인식이 필요해요? 아, 요즘은 진짜 무서운 세상이라서 안전을 위해. 그런가 하면 특이하게 집안에도 CCTV를 그려넣은 아이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연결돼 있으며 감시한 CCTV도 있습니다. CCTV가 있는 이유는 만약에 제가 딴짓을 할 경우에는 감시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집중이 더 잘 될 것 같고, 싫지만 그래도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친구 생각은? 자기 조절을 노력하는 그런 아이 같아요. 저는 커서도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서 아파트를 그렸고요. 안전하게 살고 싶어서 CCTV를 많이 설치했어요. 요즘 세상이 많이 흉흉해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초고층 대단지 아파트들은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다단계 보안 시스템을 만들어 안전한 주거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아파트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출입을 차단하고 CCTV로 서로의 움직임을 감시하면서 안전함을 보장받는 대신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요? 아파트에 살면서 우리가 결핍되어 있다고 느끼는 건 무엇일까요? 아이들과 어른들 그림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애완동물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모두 마당 한켠에 애완동물을 하나씩 그려넣은 걸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 중 살고 싶은 집에 애완동물을 그린 사람들은 4분의 1이 넘었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동물이나 자연과의 정서적인 교류를 원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마당 있고 개 키우는 게 소원인 아들 꿈이 나타나는 그림에 아파트에선 개를 못 키우니까 나중에 크면 우리 아들은 마당 있는 집에 개 키워서 엄마 못 오게 한다잖아. 아파트에서 개 못 키우게 한다고. 심지어 수많은 점들로 애완동물을 표현한 그림도 있었는데요. 친구가 별로 없고 하니까 그런 마음의 위안을 동물한테서 찾으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공부만 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저는 또 귀찮아서 싫어하거든요. 아파트가 아니고 전원주택 그린 이유가 뭐예요? 엄마가 아파트에서는 애완동물 못 키우게 해요. 기본적으로 이 공동주택이잖아요. 아파트는 공동주택에서 애완견이나 뭐 이런 동물들을 키운다라는 건 애완견은 특히나 소리가 내잖아요. 소리가 안 나는 거면 그래도 괜찮겠지만 소리 나면 나만 혼자 살 수 있는 단독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웃에 피해가 가는 거는 조금 서로 좀 조심을 하면서 아파트 사람들의 정서적 갈증 또 한 가지. 창문을 커다랗게 그린 그림들이 유난히 많았다는 점입니다. 벽면이 모두 창으로 되어 있다든지 심지어는 천장이나 바닥 전체가 통유리로 된 그림들도 많았습니다. 일단 저는 넓은 그러니까 거실에서 그러니까 넓은 창을 갖고 싶어요. 바깥이 그냥 속이 확 트이는 그런 창을 그러니까 유리창만 넓으면 바깥으로 확 뛰어나갈 수 있을 정도의 넓은 창을 갖고 싶고 여기 천장이 통유리라서 밤에 이렇게 보면 별도 보이고 되게 그런 로망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집을 그려봤어요. 건물은 저는 맨 처음에는 아예 유리로 된 벽이랑 창문도
그리고 지붕도 유리로 되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밤에는 밤하늘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외관도 이렇게 좋으니까. 창문이 거의 반 넘게 차지하고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곳이고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나무가 보이기는 해요. 나무가 보이고 근데 아무래도 건물이 좀 많이 보이죠. 상대방 아파트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면 자연적인 게 아무래도 더 좋지 않을까. 네. 창 밖으로 보이는 건 또 다른 네모난 콘크리트 세상. 내가 살고 있는 곳과 다르지 않은 늘 똑같은 공간. 이 풍경에 지친 걸까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유독 넓은 창문에 강한 집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통유리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의 로망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길거리 가다가 만나는 부동산 중개인 사무소를 딱 가면 전면 올 글라스로 다 정리했다, 다 바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보죠. 이게 예를 들면 한국의 아파트가 갖고 있는 무지하게 독특한 특성이거든요. 즉 아파트가 줄줄이 서서 통유리를 통해서 밖에 내다보이는 게 앞에 있는 아파트의 뒤통수임에도 불구하고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전부 거실 분화문을 투명 통창으로 하죠. 열기도 쉽지 않게. 그럼 왜일까? 발코니 쪽 벽면이 모두 유리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아파트. 사실 이런 창문 구조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독특한 우리나라만의 특성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아파트들은 발코니 쪽이 외부로 트여 있고 벽면 중 일부만 유리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발코니를 내부와 외부의 중간지대로 사용하고 문이나 창문은 우리나라보다 작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한국의 소위 산업화 이후 한국의 모든 도시에서 탁 트인 개방적 공간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아파트의 현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뒤집으면 한국 사회 공간이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점은 겉으론 개성 있는 단독주택이지만 내부 구조는 아파트와 전혀 다를 바 없는 획일화된 공간 감각을 보여준 그림들이 많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아파트를 자기가 살고 싶은 집으로 그린 그림이나 주택을 자기가 살고 싶은 주택으로 그린 분들이나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이 집 같은 경우에도 밖에서 볼 때 무슨 헨젤과 그레텔 오두막처럼 뭐 들어가는 대문도 있고 굴뚝도 있고 다락방도 있고 막 이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냥 아파트 평면 역시 마찬가지로 안에 내부 공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룸에 뭐 그 극장식 뭐 스크린도 있고 이런 걸 생각은 지엽적으로 했겠지만 공간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박스 안에서 이렇게 칸 나누기만 된 듯한 이런 그림들이. 그 사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감성이나 지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공간 감성 혹은 지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갈수록 더 태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결국은 상상력도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면 그 상상력이 그런 주거 환경에 의해서 완전히 다 제한되고 있다는. 결정적으로 이것이 보여주는 그림의 특성은 그게 아파트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우리나라 아파트는 집 한가운데에 거실을 두고 부엌과 방들이 모두 한눈에 보이도록 연결된 구조가 많은데요. 이는 가족 중심적인 우리나라 아파트의 특징입니다. 다른 나라의 아파트는 좀 다릅니다. 거실이나 식당 등 공용 공간이 한쪽에 몰려 있고 방들은 집 안쪽에 함께 배치돼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을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내부 구조 때문일까요? 아이들과 엄마 눈치를 보느라 거실에서 마음 편히 쉴 수 없다고 호소하는
아빠들이 많았습니다. 그 아버지들의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네, 아버지들은 주로 거실에서 방황을 합니다. 여기서 방황하든지 밖에서 방황을 하는데 이 아버지들 공간이 이렇게 30평대에도 좀 이렇게 있었으면은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방 3개 있는데 안방 부부방 있고 애들 자녀방 하나씩 나눠주고 내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 다 나가고 혼자 있을 때 내가 더 기분 좋을 때가 있고 그래. 부부끼리 있으면서 항상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는 나이인 것 같아요. 아저씨들이 이 나이가. 제가 제일 많이 있는 자리는 소파입니다. TV 보느라고. 뭐 저는 제가 그렇게 뭐 이게 내 공간이다 하는 그런 공간은 없는 것 같아요. 아빠들 중에 거실을 유난히 크게 그린 분이 있었는데요. 거실 진짜 크네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래 내가 쉴 수 있는 공간. 그냥 진짜 이래 밖에서 남자들이 격렬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가서는 일 구상하는 것도 필요 없고 그냥 내 혼자만 그냥 멍청하게 있고 싶어. 지금 아파트에선 불가능하세요? 가능하죠. 가능한데 아파트라는 공간 자체가 좀 이렇게 번잡한 것 같아요. 번잡한 아파트 공간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절절한 바람이 담긴 그림입니다. 되게 고개 끄덕여주는데 리액션이 아니, 뭐가 이렇게 공감이 돼요? 아니 그게 너무 아빠가 하는 말이 갑자기 왜? 어느 부분? 좀 집에서 하지 않는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아빠는 주로 집에서 어떤 말씀하시나요? 아 그냥 가정을 위해서 많은 말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는 않으시니까 그게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다른 가족들의 방은 기호로 단순하게 표시하고 자신만의 취미 공간을 자세하게 묘사한 아빠도 있었습니다. 2층은 이제 오로지 제가 이제 꿈꿔왔던 이게 이제 실효대로 지켰는데 음향은 그 영화관처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오디오 이 정도로 하면 아마 제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기만의 공간을 원하는 건 아빠들뿐만 아니라 사춘기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자신의 취미를 즐길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욕구가 여기저기 엿보였는데요. 그다음에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곳이고 여기는 이제 제가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인데요. 그다음에 여기는 러닝머신, 아령, 그리고 여기서는 컴퓨터를 할 수 있고 TV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쪽은 제가 나중에 화가가 됐을 때 화실로 쓰려고 여기 한 공간 마련해 놨고요. 여기는 또 제가 책 읽는 거 좋아해서 책 읽는 곳이에요, 여기는. 내가 살고 싶은 집으로 아파트를 그린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아이들은 주로 학교나 친구들 때문에 아파트가 좋다고 답했고 어른들 중엔 주로 주부들이 편리함 때문에 아파트를 떠나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 삭막한 현대 생활의 딱 상징이기도 하잖아요. 아파트라는 게 그런 공간이 건물이. 근데 그런데도 저는 이제 아파트가 좋은 게 생활에 이제 편리하고 안전이나 아이들 교육이나 그런 보안 이런 게 또 무식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삭막하게 아파트를 그려봤습니다. 재미가 없죠. 아파트와 전원주택의 장점을 합쳐서 자연 속에 위치한 공동주택을 그린 분도 있었는데요.
어릴 때는 뭐 나중에 전원주택 꿈을 많이 꿨는데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들면서 사람 옆에 더 좋겠다는 현실적인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근교에 주거 공간은 아파트 같은 보안이 잘 되는 곳에 그런 환경에 또 약간의 터가 있는 집이 좋겠다. 이제 제 바람이에요. 사람들은 아파트가 편리해서 또는 안전해서 그리고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주로 아파트를 선택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이제 부모들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학교를 가게 되면 한 아파트에 뭐 동으로 해서 이제 학교가 A, B 나뉘는 경우는 있지만 거의 다 한 학교예요. 그러면 이제 젊은 엄마들, 직장 다니는 엄마도 그렇고 뭐 그런 정보 교환이라든가 아이들 키우면서 소소하게 도움되는 것도 많더라고요. 저희 경험상. 예. 이웃이 있으니까 이 말이 돌고 돌아서 또 많은 정보를 알게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윗집애가 상 탔으면 엄마는 제가 얘기 안 해도 바로 알고. 옹친달 같은 거. 네. 그리고 뭐 옆집애가 어느 학교 갔는지도 제가 알기도 전에 엄마 아시고. 그러니까 줄새도 모르게 그냥 소문이 돌고 돌으니까 네트워크 같아요. 모방인 것 같아요. 그냥 따라잡기. 네.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건상으로도 자기 생각대로 단독주택으로 딱 가자는 그 경제적인 여건이 아무래도 부족할 것이고, 그리고 학군 형성된 그 아파트 주변으로 오는 거는 다른 아이도 하는데 내 아이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좀 눈치 작전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것 같아요. 동창회를 가잖아요. 그럼 어디 살아? 뭐 그러면은 얘기하는 게 보면은 저도 저 친구가 어디 살고 어느 아파트 살라는 거 이제 알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 친구 이제 수준이 딱 나오잖아요. 이게.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아파트에 살아요. 그러면서 여자들은 차 마시러 집집마다 놀러를 가요. 그러면서 여자들은 한번 이렇게 싹 둘러보면서 꿈을 키워요. 그러면서 갖고 싶은 거 생기고 바꾸고 싶은 거 생기고 실천에 옮기시는 분도 있지만 못 옮기시는 분들은 로망이잖아요, 그게. 그러면서 실제로 옆동 앞동으로 옮기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아, 왜요? 로망이니까. 옆동 앞동 가면 달라지나요? 되게 예민한 동네예요. 이 동네가. 그러니까는 향별로, 층별로, 그리고 그 아파트 네임이라 그러죠. 이름별로. 아파트에 살면서 우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를 비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과 교육열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더 좋은 학교에 보내고 더 좋은 학원에 보내기 위해 교육 여건이 좋은 아파트로 몰려들지만 막상 그 안에서는 매일 전쟁을 치르듯 힘든 경쟁과 비교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내다 보면 집 구조만 똑같은 게 아니라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들까지 비슷해집니다. 남들 하는 만큼 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힘겨운 일상을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하루하루가 계속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한국 사람들에게 유난히 높은 그런 그 인간의 속성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립불안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높아요. 이제 고립불안이라는 게 남들과 다르거나 남들로부터 떨어져 있거나 하여튼 뭔가 하여튼 이탈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정도인데 한국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라는 거는 완전히 동질적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너와 다르지 않아. 우리는 같은 그 형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 라는 식의 안심을 주는 게 이 높은 고립불안의 한국 사람들과 이게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요. 우리가 아파트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여기에는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측면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파트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 내지는 갈망 혹은 결핍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학원이라고 하는 것과 집이라고 하는 것의 거리 때문에 이사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다거나 혹은 나는 학원이라는 게 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훈육받았다라고 하는 게 이번 설문에서도 나오고 그림에서도 나오고 있다든지. 아파트라는 공간은 나를 만족시키거나 행복하게 만드는 공간이라기보다는 후회를 제일 덜하게 만들어주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심리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그리고 사실은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게, 후회를 하지 않는다는 것과 만족이나 행복이라는 건 별개의 그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고 둘 다 아무것도 경험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후회하지 않으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런 생각을 계속 가져가다 보면 정말 불편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곳에서 계속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행복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집을 고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불편을 피하기 위해 집을 고르고 있습니까? 만약 지금 당장 당신이 꿈에 그리던 집으로 이사할 수 있다면 지금 바로 살고 있던 아파트를 박차고 나올 수 있을까요? 또 이사를 하면은 또 중학교를 바꿔야 된다던가 자신과 좋은 고등학교를 못 갈 수 있어서 못 갈 것 같은데. 민정이도 살고 싶어지는 곳이에요? 민정이는 당장 가고 싶어요, 저 집? 아니요. 지금 못 가죠. 직장하고 애들 학교 이것 때문에 좀 그냥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당장 가라 그래도 좀 가기 힘들 것 같아요. 아이들 학습 문제나 교육 문제 때문에 당장 이렇게 옮기기는 힘들고, 또 직장 문제도 교통 편리상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그게 좀 현실적인 게 마음이 아프죠. 네. 빨라도 한 10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10년은 좀 그렇고요. 15년이나 한 20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15년쯤, 그러니까 65살 정도. 빨리 가지는 못하겠죠. 그럼 또 갈 수도 없을지도 모르고. 10년 정도 되겠죠. 10년 정도 뒤에 그때가 살아있으면. 주변을 둘러보면 어디에도 아파트가 보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도시에 가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속에서 우리의 공간 감각은 조금씩 무뎌지기 시작했고, 마음껏 뛰노는 것이나 애완동물 키우는 건 바로 옆 이웃을 신경 쓰며 당연히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됐습니다. 아파트 이외의 공간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는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파트엔 우리가 처했던 조건, 그리고 지금까지 추구해온 삶의 가치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한때 유효했고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의 아파트 그 이상을 원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느끼는 결핍도 점점 커져만 갑니다. 새로운 요구와 가치를 담은
또 다른 미래. 우리는 이제 그것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